네, 나라 걱정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앞에 헛소리 금지 구역에서 저희 3특검 진행되고 있는 뭐 김건희, 윤석열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가볼 수 있어 아쉽다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일요일에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좀 더 이 나라 걱정을 좀 중심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나님 모시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국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 걱정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네, 저는 수도권의 사회 이슈 러브버거를 가져왔습니다. 아, 러브버그 장난 아니죠 지금. 집에 지금 러브버그 출몰했나요? 아니요. 와, 다행히. 세상에나. 저희 근데- 집만 그러나요? 근데 저는 어쨌든 여의도 출퇴근하다 보니까 매일 인사를 하거든요. 너희 오늘도 왔니? 하면서. 버그들과 네, 하이파이브. 버그들과 매일 마주치고는 있습니다. 창원은 어때요? 사실 청정? 최근에 그 기사를 보고 알게 됐는데 부산에 누가 20마리를 데려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게 됐고 그 전까지는 러브버거라는 게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원에는 지금 러브버거 없는 거네요? 네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제가 알기로는 러브버거가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러브버그라는 게 원래 이제 한국에 이제 토종적으로 원래 살던 그런 벌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천항을 통해서 이제 중국이나 이제 외국에 있던 벌레들 일부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들이 이제 한국 생태계에 정착해서 이제 번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창궐하고 있는 거여서 사실은 이제 인천과 이제 경기 서남권 중심으로 좀 많이 있고 뭐 일부 서울 지역에서 지금 출몰하고 있는데요. 이게 충격적인 게 이게 너무나 계양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이 벌레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주변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제 고통받고 계시는데 그걸 보고 이거 번식을 시키려고 다른 지역에도 뿌리려고 모아가지고 부산까지 들고 간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러브버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 수도권 그리고 인천을 통해서 급속히 번식 중인데 모양을 보면 검은색에 날개가 있고 두 마리가 이렇게 교미한 채로 붙어 다니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는 없다고 하는데 뭐 창틀이며 문이며 다 붙어서 불쾌감을 굉장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러브버거를 어떤 분이 수집해서 20마리를 채집해서 부산 출장길에 뿌렸다라고 커뮤니티에 올렸다 하더라고요. 그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유가 더 황당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뭐였냐면 지방에 러브버거에 대한 인지가 없다. 직접 보여주고 우편을 주기 위해 퍼뜨렸다라고 SNS에 올렸는데요. 진짜 벌레를 퍼뜨려서 불쾌감을 주겠다라는 발상이잖아요. 어머머머. 저는 근데 이게 지역 혐오가 좀 기저에 깔려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전문가들이 20명 뿌렸다라고 해서 번식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의도 자체가 너무 저는 나쁘다고 봤고요. 지방 사람들 한번 겪어봐라 이런 식의 혐오를 담아서 뿌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인데 미수에 그쳤더라도 이분에게는 정말 큰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인성이 너무 별로네요. 아니 우리만 고통받고 있기 어려우니까 너네도 당해봐라 이거잖아요. 아니 그럼 수도권에 좋은 것들 못 누리는 지방 사람들한테 좋은 거나 갖다 주지 러브버그나 갖다 주고 있는 이런 인성 진짜. 그리고 사실은 그 인천 분들은 진짜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 인천에는 지금 그냥 뭐 벌레가 많네 이 수준이 아니라 거의 뒤덮은 수준이고 특히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가게까지 이제 벌레들이 들어오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어떻게 불편함을 느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러브버그가 익충이라는 말 때문에 지금 관에서는 이거를 뭐 따로 이제 뭐 방충이나 이런 걸 좀 하기 어렵다, 생태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 수준을 좀 넘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계양구에 있는 그 산에 바위가 검은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검은색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바위가 얼핏 보기엔 원래는 검은색이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다 러브버그가 실제로. 네,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신 분들이 이렇게 파내고 있더라고요, 걔를. 그래서 여기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좀 조치가 좀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죄 시청자분께서 익충이라서 안 잡는 거 아니었냐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익충의 기준이란 뭔가 이게 어쨌든 외국에서 들어와서 개체수가 너무나 많이 지금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람을 물거나 사람을 핥히지 않는다고 이것이 뭐 우리가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곤충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피해가 좀 심각한 것 같고, 사실 이 러브버그가 올해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나왔었고, 근데 이번에 더 큰 규모로 이젠 산을 뒤덮을 정도로 됐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년에는 인천 전체를 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먼저 생태계라는 게 정말 저희가 뭐 어떻게 예측하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예민하고 심각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참새가 최근에 러브버거를 좀 먹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새를 그렇다고 또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는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앞으로 사실 이 러브버그도 어떻게 보면 기후 문제 중에 또 하나예요. 이 나라가 따뜻해지니까 애들이 지금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이런 흔히 말하는 외래종의 벌레들과 동물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계속 노출될 텐데, 그럴 때마다 특별한 어떤 뭐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고 이들의 왕성한 번식을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을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정부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분들 지금 너무나 경제가 어려워서 민생 지원금까지 뿌리는 마당인데 지금 벌레 때문에 그 가게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소상공인분이 1시간에 한 번씩 밖에 나가서 자기가 직접 방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방역을 하지 않고서는 손님들의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없다는 말인데, 이 자체로 사실 이미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히고 있는 거 아닌가. 적극적인 좀 뭔가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번 시즌에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정말 러브버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댓글에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러브버그 없애는 거 옹호하는 사람들 계양산에 30분만 세워놔도 옹호 못할 거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또 최영조님께서 류성국 대변인 최고. 러브버그의 감사합니다. 최고 좋습니다. 최고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나라 걱정 또 우리 보나님께서 가져와 주셨는데. 네, 저는 청소년 성범죄 관련된 내용들을 갖고 왔는데요. 2개의 기사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60대 학원장이 중학생 제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으로 실형을 받은 내용인데요. 이 원장은 이 제자가 5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 피해 아동이 16살이라고 해도 초등학교 5학년인 거죠. 그때부터 사제지간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 술을 먹인 다음 성추행을 하고 나체를 촬영해서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이분이 마지막에 최후 진술을 하거든요. 여기서 했던 말이 너무 웃긴 게 가족들과 나눠 먹던 붕어빵이 간절히 생각난다. 참 뻔뻔하지만 그 붕어빵을 다시 먹고 싶다. 남은 시간 바른 길로 가고 싶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어요. 이거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이걸 정말 뭐 어느 분이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내뱉는 것 자체가 이건 가중처벌의 대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심각한 뻔뻔한 게 아직 그게 다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그렇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붕어빵 생각난다고 법정에서 눈물집을 좀 짜고 이러면 감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자체도 웃기고요. 법원 판결은 실형이긴 했지만 저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반성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어른아이 관계가 아니라 사제지간이지 않습니까? 서로 믿음과 신뢰를 주는 관계인데 그런 거를 악용했다라고 보면 정말 저는 이런 범죄들은 형량도 무겁게 하고 좀 별도 유형으로 법을 만들어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정말 좀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좀 예방적 차원에서도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 마지막에 붕어빵을 먹고 싶다는 말 자체가 이 피해자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미안함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를 평범한 일상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예 그냥 문제의식, 죄의식도 없는 것 같고, 또 저는 좀 정말 이제 매번 이런 이슈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은 징역 6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 다른 이제 시청자분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외국처럼 소아 상대 성범죄 처벌을 강하게 때렸으면 좋겠다. 교도소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소아 성범죄자는 왕따를 당한다고 한다. 저는 여기에 진짜 너무 공감하는 게, 사실은
그 여기 이제 사제지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신의 어떤 어려움과 상황을 스스로에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환경이 안 되는 대상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또 이들을 지켜야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60대 그 늙은이 아저씨가 성적으로 아이를 착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한 거에 대해서 사회가 진짜 충격적일 정도의 어떤 형벌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반복시키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경종을 울리지 않으려면은 정말 다시는 6년이 아니라 60년 붕어빵 수준이 아니라 다시는 사회에 돌아올 수 없다는 정도의 어떤 판결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단순히 성범죄로 취급할 게 아니라 무슨 지위 기반 성범죄, 위계에 의한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라는 거를 진짜 따로 신설해서 정말 엄하게 진짜 20년, 30년 그리고 나오더라도 그 직종에 절대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질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범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자기보다 약한 대상을 진짜 우리 말하는 그루밍 정말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루밍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자기가 잘못된 상황이 드러나더라도 이것이 범죄가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한 거예요. 아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이건 괜찮은 거야, 문제 없어, 나에게만 말해, 이건 비밀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설득과 협박을 하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면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밖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또 자녀를 낳지 않은 분들은 이런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가중 처벌에 준하는 어떤 법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 사실 우리 지금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안전한 존재야라고 가르치고 싶지만 현실은 계속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제도와 정치가 좀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까 계속 그루밍 얘기해 주셨는데 관련된 사건입니다. 다음 사건은 이제 교사와 초등생 로맨스를 그린 그루밍을 미화한 그 웹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교사와 초등생의 연애 감정을 소재로 한 웹툰으로 내가 사랑한 초등학생이 플랫폼에서 판매가 됐는데 이건 그래도 좀 판매 중단됐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초등교사가 주인공 5학년 남학생에게 이성적인 설렘을 느끼는 장면이 되게 문제가 되었고 지난 1일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아동대상 그루밍 범죄를 미화하는 것이라고 또 강력하게 꼬집고 비판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듣기만 해도 화가 나요. 진짜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어떻게 사실 이게 어쨌든 그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법적으로 이런 걸 처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플랫폼에서 뭔가 반사회적인 어떤 범죄나 그런 어떤 거를 이제 인용하거나 뭔가 이제 미화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플랫폼 자체에서 좀 뭔가 올리지 않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팔리면 뭐 잘 팔리면 뭐 돈 되지 뭐 그냥 아무거나 올려 뭐 이런 수준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웹툰 판매 중단이 단순히 논란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저는 사회가 최소한의 윤리선을 지켰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사회 내에 그리고 우리들의 자정작용이 작동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더 깊게 경각심 있게 쳐다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나라 걱정 때 이제 그 각 패널 분께 이제 주제를 요청드리잖아요. 근데 보나님은 어쩌다가 이렇게 그 청소년 관련 그 주제를 좀 가져오시게 됐어요? 제가 한 6년 정도 지역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아이들 만나면서 이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더 강하게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다시피 그리고 아이들이 가정 외에 가장 먼저 만나는 어른들이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이런 소재나 그런 대상들이 아이들을 아프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주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웹툰 내용을 보니까 기사 내용을 보니까 연령, 관계, 권력 구조상 또 앞서 언급됐던 내용처럼 위계가 존재라는 연출이더라고요. 그루밍을 이제 로맨스라는 말로 포장한 게 핵심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특히 미성년자, 특히
남자 초등학생을 성적 감정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도 교사라는 사회적 책임자가 사랑의 감정선을 느꼈다라는 내용은 진짜 좀 다시 봐도 경압스럽고요. 그게 저는 사회적 상식과 법적 경계를 당연히 건드린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창작자 입장에서는 표현할 수도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이걸 제 생각에는 지금 방치하면 현실에 실제 일어나는 약자분들에게 그런 착취들이 용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적인 이런 반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가상 매체에 대해서도 입법 활동이 필요해서 그런 미성년자 그리고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를 허용해버리면 결국 연쇄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지속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꼭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법으로 할 것도 아니죠. 사실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런 컨텐츠를 하면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감시 집단들이 아주 러브버그처럼 달려듭니다. 진짜로 러브버그처럼 달려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아주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느끼는 게 우리나라가 확실히 어떤 그 미국이나 좀 유럽에 비해서는 아동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폭력에 대해서 좀 무감하다? 뭐 때릴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청소년 보시면서 느끼시기에 꼭 이렇게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의 어떤 삶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 있나요? 이건 제가 그때 15년부터 한 19년까지 일을 했는데 그때 그 국회 가서 피켓 들고 했던 게 아이들 18세 참정권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한 10년 뒤에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늘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애들이 투표권이 없으니까 표가 없으니까 이렇게 관심을 안 주는 거나 애들 문제 있었을 때는 가정이나 학교에 이렇게 떠넘기는구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껴서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조금 뭐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당 활동도 하고 있고 하는 건데 좀 그런 것들이 이제는 포커스를 좀 아이들한테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정책수의 당사자들이 그 정책 추진자를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감이나 뭐 학교 총장도 학생들이 못 뽑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이죠. 네, 그런 것들 정말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수혜자들이 직접 선출하는 그런 권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댓글에 아동 성범죄는 진짜 거세도 해야 되고 물고문도 해야 되고 전기고문도 하고 정말 심한 말 하고 무기징역으로 싶은데.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건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이런데 현실에서는 그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고 저는 보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떤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삶의 문제들 생각했을 때 진짜 청소년 아젠다로 진짜 내가 진짜 국회의원도 돼보고 대통령 돼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아동 대통령으로서 진짜 어린이들의 삶을 지키고 진짜 폭력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서 좋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 앞으로 좀 정치권에 계속 등장해서 이런 삶의 모습이 좀 나아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오늘 그래서 이제 방송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좀 보나님 나오셨는데 또 그냥 가면 또 아쉬우니까 뭐 또 개인적인 것도 좀 여쭙고 싶어서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청소년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서 뭔가 좀 정당 활동도 하게 되고 뭔가 그러셨다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정치권에서 활동하시면서 그런 좀 효용을 느끼세요? 사실 청소년 아젠다는 뭐 아시겠지만 거의 청년 아젠다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실 청년도 우리 맨날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쓰여만 지고 뭐 선거 때만 하면 청년 하는데 뭐 이루어지는 건 없고 근데 사실 청소년은 실제로 표도 없으니까 더 약한 것 같고 청소년의 포커스는 이들의 보호가 아니라 이들의 범죄, 이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켰을 때 사실 여기에 더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정당 활동 하다 보면 사실 청년 활동하다 보면 현수막 맨 앞줄에 세우기 좋고 어떤 행사 때 부르기 좋은 그런 머릿수 채우기용으로 많이 소모를 하시잖아요. 청년도 이제 대접받는 게 이 정도인데 청소년은 정말 뭐 아예 목소리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 연령은 계속 낮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만 생각해봐도 뭐 요즘 나이가 어리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고등학교 이상부터는 분명하게 자기 생각을 표출하고 또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는 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연령권을 낮추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청년도 그렇지만 청소년은 목소리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청소년들의 어떤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교사분들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서 좀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좀 좋은 어른이 돼줘야 된다. 청소년들에게는 2030 자체가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멘트 한 번씩 하고 방송 가름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암울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는 내용들이 주가 됐는데 우리 조금 더 행복하고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좀 희망해보는 방송이었습니다. 네, 저도 아이들한테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도움이 필요하면 어른들에게 요청해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18세 이제 투표권은 생겼는데 정당법이 또 개정돼서 이제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한데 우리 아이들이 좀 정치에도 좀 관심 갖고 목소리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른들도 그걸 응원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것들 나라걱정 청소년들의 어떤 삶도 응원하고 2030의 삶도 응원하고 대한민국의 삶도 더 저희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이런 슬픈 얘기들은 더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내일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